자, 시작합니다. 동형 모의고사 2회. 자, 1번부터 40번까지 지난 시간에 풀었고, 자, 마지막 40문제를 진행합니다. 자, 1번.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과의 관계네요. 즉,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우선 순서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 8번 출제됐네요. 자, 뭐와 뭐가 경합을 벌인다? 종부세와 전세권. 그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배당받는 조세네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세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종부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한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재산세와 뭐가 붙인다? 저당권.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항상 우선하죠? 그래서 뭐다?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번엔 취득세.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지자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게 뭐다? 신고일이잖아요. 신고일. 근데 전이야, 후야? 후에 저당권이 등기됐네요. 그럼 빠른 게 뭐다? 취득세가 우선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취득세가 우선합니다. 후. 그러나 전이라고 나오면 뭐다?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빠르니까 그럴 때는 저당권이 취득세에 따라 우선한다. 후니까 취득세가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하지 아니한다가 정답이네요.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납세 담보물 매각시. 그래서 조세 채권 간에도 우선 순서가 있죠. 1순위는 담보채권, 2순위는 압류채권, 3순위는 교부청구. 그럼 이에는 담보와 뭐가? 압류가 경합을 벌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담보물 매각시. 그래서 담보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압류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5번. 강제집행비용은 무조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한다. 단 재산세, 종부세는 보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부동산 관련 법정 신고 기한이네. 기한은 뭐다? 종료일을 얘기하고 기간은 처음부터 끝이죠? 그럼 토지잖아.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기간. 그래서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납기. 납기는 뭐의 약자다? 납부, 기간. 처음부터 끝.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양도세. 뭐를 물어본다?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게 납기잖아. 기간. 근데 이거는 뭐를 물어본다? 기한이니까 종료일. 종료일 5월 31일. 항상 다음 연도입니다. 그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한다? 전까지. 맞고.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국내에 주소를 둔 뭐를 얘기한다? 상속. 그래서 취득세 신고기한이죠. 국내에 주소를 뒀기 때문에 뭐다? 9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그리고 개시일 뭐가 빠져서 말일부터.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두면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대면 9개월. 주의하자 말일이 꼭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기한을 물어보죠. 기간은 뭐다? 12월 1일부터 15일. 그래서 종료일이니까 15일.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옳은 지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취득세. 뭐를 물어본다? 세율. 옳은 거네요. 자, 공유물의 분할이네. 공유물의 분할.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단순 분할입니다. 5대5.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한다? 2% 납부하고 등기만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지분이 초과하면 2% 또 내고 표준 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자, 상속 농지 아까 했죠? 표준 세율. 그래서 농지는 몇 프로다? 28이 아니라 3이죠. 외가 28이죠. 그 다음 조례 몇 프로? 60%가 아니라 50%. 50%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자, 어디 걸 샀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 2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를 사면 2배로 중과하잖아. 그리고 또는 1세대 3주택인데 어디 걸 샀어? 조정대상 지역 외. 역시 2배로 간다. 그럼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 그리고 표준 세율이 몇 프로? 4%. 그럼 전체는 몇 프로다? 8%로 중과하죠?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는 뭐다? 4%니까 표준 세율이 몇 프로야? 4%. 그럼 전체는 8%로 중과한다. 포인트는 뭐다? 2배입니다. 2배. 이게 포인트다. 그리고 5번은 고급주택 사치잖아. 그럼 사치는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4배지. 5배 틀렸네. 사치는 표준 세율의 4배를 합합니다. 빼는 게 아니라 합한다. 4배, 5배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옳은 거는 4번밖에 없네요. 4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취득세, 부가징수. 틀린 거를 물어보네요. 자, 증여.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일. 엔드 60일. 엔드 신고납부. 자, 상속. 또 나왔네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6개월. 단.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몇 개월? 9개월. 없는 경우는 6개월. 말일을 꼭 확인해야죠. 그리고 추징 대상은 등록면허세와 똑같다.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이미 납부한 거는 공제를 안 해줘요. 포함이 아니라 제외. 엔드 신고납부. 그 다음 4번은 지목변경이다. 그러니까 지목변경은 가액이 증가되면 2%만 납부합니다. 등기는 안 하는 거.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80% 중과산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유는 간주취득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80% 적용 안 합니다. 5번. 그리고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자, 나왔다, 이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 일반적인 거는 몇 프로 붙는다?
80%. 이게 뭐다? 중가산세. and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전체 문제네요. 기부채납. 기부채납 조건은 부동산은 원래 뭐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기부하기로 해놓고 반대급부를 요구하죠?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이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뭐다? 부과한다, 아니한다. 또 뭐가 있어요?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부과합니다. 자, 상속 나왔다.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된다? 상속인 각자 지분만큼. 근데 괄호가 틀렸죠?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그래서 유중은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가는 거죠? 세법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국가유상. 그러면 객관적이죠? 자, 신고 또는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거나 적을 때도 국수 공판장 검증은 시가표준액을 못 쓴다.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씁니다. 시가표준액 못 써요. 국수 공판장 검증은 시가표준액을 안 쓰고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리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한 후 화해조서 등에 해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네요. 왜 틀렸다? 등기등록을 한 후는 취득으로 본다. 어떻게 나가리를 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동주택. 아까 했죠? 공동주택의 개구멍.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단 주의하자.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과세합니다. 대수선은 제외.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요. 옳은 거는 5번밖에 없다. 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은 뭐다? 등록면허세. 뭐를 물어본다? 비과세.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법원의 촉탁등기. 법원의 촉탁등기 뭐 하기 위해서? 가압류하기 위해서. 그럼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럼 우리가 법원의 촉탁등기는 어떨 때만 비과세합니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할 때는 비과세합니다. 나머지 가압류 등은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자, 행정구역 변경 자기들이 하는 거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대한민국 정부 거를 과세했네. 누가? 외국 정부가. 그럼 우리도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한다. 자, 무덤, 묘지는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는 2%만 과세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자, 나왔다. 지방세가 어떻게 된다? 체납.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가 들어가겠죠? 결국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그래서 1번은 어떨 때만 회사 정리 끝났네. 또 하나 뭐가 있죠? 특별청산. 이럴 때 법원의 촉탁 등기는 비과세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압류하는 거는 부과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뭐를 물어본다? 납세무자가 아닌 것. 언제나 출제하죠. 납세무자.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자, 5월 말일 매매 잔금을 끝났다. 등기도 끝났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매수인.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며칠? 6월 2일부터는 1년치 누가 낸다? 매도인.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6월 2일부터가 매도인. X. 자, 그 다음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유 토지는 지분만큼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지분권자. 그리고 신탁법 아까 했죠?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 자,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어떤 땅이다?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 X네요. 자, 미음은 개정법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가 포인트가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그래서 결정까지는 실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소유자가 결정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사실상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절대 사실상 하면 안 돼요. 공부상 소유자다. 그래서 아닌 거는 답이 5번이네요. 그래서 니은 빼고 다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8번으로 들어가죠. 자, 8번은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중에서 무슨 납부? 분할 납부, 물납. 헷갈리면 안 되네요. 틀린 거를 물어본다. 자, 분납. 분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250초가 맞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 and 6개월이 아니라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가 6개월이네요. 그 다음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며칠 이내? 10일. 1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틀렸네요. 당연히 변경 신청 허가. 포인트는 10일 이내. 그 다음 물납분납. 물납분납은 10일 전. 틀렸죠? 10일은 물납을 물어보는 거고 분할 납부는 10일을 안 써요. 납부기한까지. 그래서 물납, 분납 둘 다 10일 전. 틀렸어요. 그래서 분납은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틀렸네요. 자, 물납 얼마 초과? 1,000초가. 1,000초가. 그래서 신청을 해서 허가할 수, 위에는 뭐만 해당된다? 재산세만. 바풀떼기들은 안 돼요. 그리고 물납을 허가했다.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왜 틀렸다?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허가일 틀렸네요. X. 그럼 틀린 거는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네요. 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가야죠. 자, 9번은 종부세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옳은 거네요. 자, 토지분. 토지분이죠? 자, 토지분인데 임야인데 어떤 임야야? 환경지구 임야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지. 틀린 지문이네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뭐다? 1세대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이죠? 그래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필수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몇 프로?
80%, 90% 틀렸네요. 1주택자만 해줍니다. 자,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합산 배제하는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그리고 4번은 뭐다? 종합부동산세죠. 그래서 400만 원이네. 그럼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250을 빼면 분납 금액은 150 맞죠? 그 엔드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종부세를 1주택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종부세는 지분이 가장 큰 자 틀이죠? 이럴 때는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걸로 봅니다. 공유자 각자. 이 지분이 큰 자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임대업에서. 임대업에서. 그다음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유자 각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이제 옳은 거를 찾는 거네요.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요. 옳은 거는 4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뭘로 들어왔다 이제? 임대입니다. 틀린 것. 자, 주택 한 채는 원칙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비과세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원. 그럼 9억 초과죠? 이게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한 채더라도 월세는 과세합니다. 그러나 전세 받았죠? 그럼 전세 받은 거는 과세한다가 아니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한 채 고가주택은 월세는 과세합니다. 전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전세와 월세 구분해요. 한 채 고가주택. 자, 이번엔 일반 주택. 두 채야. 두 채. 한 채는 월세. 나머지 한 채는 전세. 그럼 뭐를 물어봐? 월세는 뭐다? 과세된다. 오. 전체가 두 채니까. 그러나 전세를 물어보면 과세를 안 합니다. 전세는 세 채부터니까 항상 주택수는 전체 소유를 갖고 따진다. 전체가 두 채. 그래서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 전세는 세 채부터 과세. 자, 3번. 주택수 따지는 겁니다. 다가구. 자, 다가구는 어떻게 본다? 하나로 본다. 그러나 구분 등기될 때는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임대. 자,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에 합산합니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겠죠? 옵니다. 자, 그 다음 임대. 주거용 건물 포인트가 주거용 건물 포인트. 주택이죠?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공제한다. 옳은 지문. 그러나 상가는 공제 안 해줘요.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밖에 없네요. 1번 조심해야 돼요. 주택 한 채는 원래는 비과세입니다. 고가주택이 되면 월세는 과세, 전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11번으로 돌아갑니다. 양도. 자, 수없이 했죠? 양도. 자, 경매인데 비속에게. 그래서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 추정, 증여세를 물어야 돼. 그러나 가족 간의 공경매는 대가가 지출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 다음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안 보내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 뭐를 물어봐?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은 양도로 보고, 자, 양도 담보는
담보로 본다. 근데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된 경우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양도로 본다. 그리고 아까 했죠? 위자료. 위자료도 대물변제. 건물을 이전시켰네요. 항상 양도세 대상을 이전시켜야 돼요. 차량을 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을 이전시켜야 돼. 양도로 본다. 그럼 양도로 보는 게 아닌 거는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2번입니다. 자,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설명. 전체 문제네요. 자, 취득 당시,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날수, 포인트가 없는 경우 추계하죠? 그럼 취득 당시니까 추계 순서는 매, 감, 환, 기. 뭐가 빠졌다? 환산, 취득가액이 빠졌어요. 매감, 환기. 그래서 이 예는 틀렸다. 그러나 이게 양도 당시라고 그러면 맞는 질문. 매감기. 자, 그 다음 2번은. 자, 5년 이내 포인트가 뭐다? 배우자, 징역, 양도했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 과세. 2월 과세죠? 그래서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중자. 징여한. 틀렸죠? 징여받은. 배우자가 납세무자다. 수중자.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법원의 결정.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그래서 비과세가 배제되는 뭐다?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로 안 봅니다. 불가능한 거. 자, 그 다음 2번은 같은 해. 포인트가 뭐다? 같은 해 토지. 자, 토지를 양도해서 손해가 났죠? 양도차손. 그럼 뭐를 팔았어? 주식. 그럼 주식과 토지는 다른 자산이야. 그러면 합산할 수 없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X. 주식은 따로 공제합니다. 다른 자산이니까 없다. 그 다음 1세대 1주택. 자, 주택이네, 주택. 자, 보유기간이 몇 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이죠? 그래서 50이 아니라 뭐다? 70이지. 1주택이든 2주택이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총하느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미등기로 안 본다.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3번으로 돌아갑니다. 1세대 1주택이네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고가주택. 벌써 기준시가 틀렸죠? 12억 초과는 맞고,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에 속지 말자. 그 다음 다가구.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 하나의 매매단위. 그럴 때는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즉 단독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 다음 3번은 뭐다? 고가주택이죠? 22년. 언제 취득했어? 21년. 언제 팔았어? 22년. 1년밖에 안 됐죠? 그럼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맞는 지문이네요. 3년 보유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 4번 고가주택이죠?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항상 고가주택은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을 차감한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억을 뭐다? 차감한.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비율만큼 곱하여 계산한다. 옳은 지문. 자, 그럼 역시 고가주택이네.
고가주택 양도 차익도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에서 12억을 차감한, 즉 초과 부분만 산출한다. 그 뜻이네요. 요렇게. 그래서 틀린 거는 이해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1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세, 물납, 분할납부네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옳은 거를 물어보네. 자, 아까 1회 때 했어요. 토지거래 계약. 자, 포인트는 뭐다? 허가를 받기 전.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그럼 전이 나오면 뭐다?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죠. 허가일. 이렇게. 대금 청산은 무효니까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그러나 후에 대금 청산을 받으면 맞는지만 후일 때는 양도일, 전일 때는 허가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틀린 지문.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일천초과. 일천초과. 부동산 중요한 거는 뭐다? 물납,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지. 분할납부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일천초과. 분할납부죠? 일천초과 and 2개월이죠. 6개월 틀렸죠? 분할납부할 수 있다. X 6개월. 2개월이에요. 일천초과. 그리고 4번은 뭐다? 분할납부를 물어보네.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틀렸죠? 적용되고 확정신고 시에도 적용된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둘 중에 하나. X.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확정신고잖아. 확정신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 3,600.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요건이 1천초과예요. 1천초과에서 2천까지는 1,000을 빼면 답이다. 2천초과는 절반을 뺍니다. 그러니까 1천초과가 딱 기억나야 돼요, 이거. 1천초과에서 2천까지는 1,000을 빼고 2천초과는 절반을 빼면 분납금액이다. 그럼 3,600이니까 뭐다? 2천초과죠? 그러니까 절반 얼마다? 1,800. 5. 그래서 옳은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이거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1천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는 1,000초과. 2,000초과는 50% 이하. 그래서 3,600의 절반이니까 1,800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들어가죠. 자,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를 물어보네. 조정. 자, 서울. 그럼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냥 5년 동안 보유했으니까. 맞죠? 2년 보유 and 2년 실거주 해야 돼요. 비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 광역시설의 주택. 자, 포인트가 뭐다? 해외 이주. 자, 해외 이주할 때는 면사 혼자 가면 안 되죠? 세대 전원이 가야 됩니다. 해외 이주. 세대 전원.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법조문이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양도해야 돼요. 근데 2년이 안 보이네. 뭐가 보여? 1년 6개월 전에.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죠? 그럼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니까 2년 이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2년이 안 보여. 근데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맞고. 자, 4번은 뭐다? 4번은 포인트가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죠? 뭐를 따져요? 2년 보유 안 따져. 1년 이상 거주. 보유 틀렸네. 1년 동안 뭐다? 2년 보유는 안 따져.
그러니까 1년 동안 거주하면 이거는 옳은 지문. 2년 보유 안 따져요. 그러나 1년 이상 필수는 거주해야 돼요. 그럼 비과세 맞고. 자, 4번은 뭐다? 해외 거주. 해외 거주 똑같잖아요. 2년 이내에 팔아야죠? 근데 2년이 안 보여. 양도일로부터 뭐다? 6개월 전에 출국했네. 그럼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2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즉 2년 이내에 양도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임대주택. 자, 포인트가 뭐다? 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럼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취득일이 아니죠.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부터 따져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 취득일에 속지 말자.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다음 16번으로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이다. 양도 차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계산을 통해서 머리를 한번 식혀보자고요. 자, 실거래가액이 얼마? 포인트가 15억. 이게 포인트야. 그럼 일반 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이에요. 자, 취득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가 나와 있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15억 빼기 취득가액 몰라.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추계해야죠? 추계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다 뭐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라고요. 그러면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럼 추계해야죠? 매감만기로. 그럼 뭐를 적어야 돼? 매매사례가액 없다. 두 번째는 감정가액 없다. 그럼 세 번째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뭐를 만들어야 된다? 환산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환산 취득가액이다. 그럼 1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즉 5억 분의 4억.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80% 환산 5분의 4니까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나요? 얼마가 돼? 12억. 15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12억. 자, 계산공제를 필수로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를 해줘야 된다.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다? 4억. 4억. 부동산은 몇 프로? 3%.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200. 그럼 필요경비는 얼마가 나와? 12억 1200. 그럼 1200을 빼면 뒤에가 뭐가 나와? 8,800만 원. 그럼 15억에서 12억을 빼니까 2억 888. 이게 뭐다? 전체 양도 차익이다. 근데 무슨 양도 차익이야? 고가주택. 그럼 288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2억 초과만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이게 포인트다. 곱하기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얼마다?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얼마를 빼야 돼? 12억. 그럼 12억 초과가 나오죠? 그럼 15억 중에 3억. 3밀은 3. 3, 5, 15. 5분의 1이네. 그럼 비율이 몇 프로야? 20%. 20%만큼만 과세한다. 그럼 2, 8이 16. 2, 8이 16이죠? 2, 8이 16.
2, 8, 2, 16, 7, 2는 4, 5, 5, 7, 6이 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아니라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이런 계산 문제는 1분 안에 못 풀어요. 그냥 찍어야죠. 그죠? 실력이 있는 분들은 계산하고 시간이 남으면 중요한 거는 뭐다? 고가주택은 어떻게 계산한다? 12억 초과 부분만 계산한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게 포인트. 그리고 추계할 때는 반드시 필요경비를 계산공제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이 몇 번? 576이라 그랬죠, 아까? 576이네요. 3번. 자, 그 다음 1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7번은 이제 1회 끝났죠? 자, 다시 총론으로 돌아왔다. 성립시기. 사업소분 주민세는 7하나, 5. 그 다음 지방소득세. 자, 양도세의 10%죠. 별도로. 그럼 본세랑 같이 성립해. 그럼 양도소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맞잖아요. 12월 말에. 지방소득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10%. 그럼 양도소득세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숫자로 12월 말일.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내죠. 그럼 본세, 재산세는 언제 성립해? 매년 6월 1일이지. 그리고 중간연합하는 거는 반 딱 자르면 돼. 12월 말이 아니라 6월 30일. 5.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 이거 뭐예요? 이거 납부지연가산세죠? 이거는 3% 가산세야. 고지서가 날라왔어. 납부지연가, 거기가 3% 가산세도 있고, 이거는 1일 가산세입니다. 1일, 0.002%. 1일 가산세는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성립합니다. 1일.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옳은 지문이에요. 저 고지서가 날라오면 3%가 붙고, 이거는 1일 가산세는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성립한다고요. 5.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몇 번이다? 답이 3번밖에 없네요.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자, 나왔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와 있네요. 법정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이다. 전에 저당권이 와 있다. 쭉 재산을 매각했다. 그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쭉 나오죠? 국세, 지방세.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나왔죠? 그래서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즉 재산에 부과된 조세. 우선합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같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걸로 갑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니까 빠른 걸로 갑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일과 등기일 중 빠른 걸로 갑니다. 나왔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병기하죠. 항상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우선합니다.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둘 중 빠른 걸로 가되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항상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선하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2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그 다음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 뭐를 물어봐? 과세 표준. 자,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죠? 자,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나왔어요, 드디어. 그리고 포인트가 뭐다? 중개보수. 그래서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은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은 포함합니다. 필수예요. 그 다음 2번은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검증은 원칙이 뭐다? 시가표준액을 쓸 수가 없다.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취득가액 X. 그 다음 또 나왔다. 지목 변경 누가 했다? 법인이. 그럴 때 법인은 입증했잖아. 그럴 때는 그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그 비용을 과표로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지목 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법인은 그 비용,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틀렸네요. 자, 그다음 연부 또 나왔다. 연부로 취득하면 총액 틀렸죠? 연부 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있다면 포함한다. 총액하면 안 돼요. 연부 금액. 그럼 연부 금액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매회 총액하면 안 되죠. 매회 세금 걷어야 돼요. 총액 틀렸어요. 자, 그 다음 판결문, 화해조서잖아. 이거는 안 믿어주죠. 화해조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쓴다. 그래서 뭐라고? 적다. 적을 때는 조사상 가액이 아니라 뭘로 쓴다? 시가 표준액을 씁니다. 클 때는 신고가액, 조사상 가액을 쓰지만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요. 필수입니다. 할부, 연부, 연체료, 중개보수. 법인이 아닌 자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인 자는 포함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0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나왔다, 드디어.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는 거 몇 가지가 있어. 법조문에 7개.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 않습니까? 약자로. 그래서 세법문이 있잖아요. 솔직히 한 장으로 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 앞에 배우신 분들은 한 장짜리 앞뒤로. 제가 한번 제 앞에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왜 이혼당했어요? 2% 부족해서 2% 뺀다.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죠? 임목. 무슨 소린지 모르신 분은 그냥 이해하고 가세요. 뺀 세율로 가는 것. 환매 등기잖아. 누가 하는 거야? 매도자, 매수자는 뭐다? 등기만 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맞잖아요. 그 다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2%만 내는 겁니다. 등기 안 하는 거. 그리고 이혼, 재산분할, 유의자료가 아니래요. 역시 2% 빼는 거지. 그 다음 지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역시 뭐다?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겁니다. 그래서 2% 빼는 거와 중과 기준세율 2%만 계산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요. 그래서 두 번째 코스는 빼는 거. 앞에 우리가 1회에서는 중과 기준세율만 하는 거를 풀어봤네요. 정답이 5번이네요. 그래서 2%짜리를 중과 기준짜리를 사이 끼워 넣기 했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까지 끝났네요. 자, 잠시 쉬었다. 마지막 20문제를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